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주씨입니다. 이번 주 한눈에 보는 무승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나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큰 폭 상승했는데요.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PCE 예상치 하회, 인텔 호실적입니다. PCE 경우 예상치보다 낮거나 아니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촉매제가 됐는데요. 이 실제치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의 예상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 2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이 또한 월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지난주에 설명드린 GDP 나우 예상치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텔의 호실적인데요. 3분기 만에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2% 상승을 했고요. 빅테크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종합지수의 상승폭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의 상승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공포지수는 여전히 13 수준을 머무르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가지표인 PCE가 예상치보다 하회되면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역으로 금과 원유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은 나스닥 종합지수가 3대 지수 중 가장 큰 폭 상승하면서 다시 기술주 주도의 상승폭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유가가 투자자산 중에 가장 큰 폭 상승했습니다. 4.5% 주간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미국 연착륙 기대감과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이라는 것이 맞물리면서 가장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산 중에서 주간 하락을 보인 것은 비트코인 1.99%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 방향성 없는 좁은 범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현재 업종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소비재 통신서비스 기술업종이 다시 주간 상승률을 보였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폭 상승을 했는데요. 4.96%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메타의 호실적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경제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날짜는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이때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요. 8월 3일 장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또한 8월 4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시장의 방향성은 향후 단기 방향성의 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고서의 경우 현재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큰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때는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 움직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미국 선물지수 움직임 체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S&P 500 상장 기업 중 81%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낮춰진 기대감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월 FOM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에서 25EP 인상 시장의 예상대로 했는데요. 7월 FOMC에서 크게 변한 건 없지만 경제 상황 평가를 약간 상향 조정한 것 그리고 추가 인상 여지가 담긴 표현을 유지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말 골디락스가 오른 거 아니야? 라는 긍정적인 심리가 현재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FOMC를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 25p 인상 가능성이 20%입니다. 현재 7월 FOMC 금리 인상이 최종 금리이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라고 대다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보시면 올해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고 즉 5.25에서 5.5% 유지한 상태에서 내년 5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7월 FOMC에 대한 대표 투자은행의 시각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예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웰스파고 또한
7월 정책금리 인상이 이번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현 금리가 정점으로 생각하고 내년 3월 25p 인하 전까지 동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투자은행이 현재가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의 경우에는 한 번 더 25bp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은 현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재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인데요.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약간 긍정적인 시각의 리포트입니다. 이분께서는 AD 라인이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NYSE AD 라인 상향 돌파. 보시면 상향 돌파 있는데요. 랠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더 많은 개별 종목들이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차트를 보면 요 고점들을 다 넘어서서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늦은 신호지만 여전히 강세 신호이다. 올해 주요 주가 지수는 한계를 제외하고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 한계라는 것이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입니다. 그러면서 러셀 2000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러셀 2000 ETF IWM의 경우 2월 고점 테스트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전 고점의 돌파는 소형주들이 마침내 시장의 상승세에 합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소형주의 방향은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지난 2월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해서 상승을 보인다면 미국 전체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AD 라인이 이미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가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이분께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소재 업종 ETF와 에너지 업종 ETF의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또 다른 고무적인 질문은 대부분의 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재와 에너지 업종이 새로운 상승 리더십을 보이면서 7월 동안 11개의 S&P 업종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소재 업종은 보시면 2023년 최고치를 기록했고 에너지 업종도 이전 고점 돌파 직전에 있다. 두 부분 모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거에는 빅테크 위주의 좁은 범위의 상승이었다면 현재는 업종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지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DBC 14개의 원자재로 구성된 ETF를 가져와서 원자재 가격도 7월 강세를 보였으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4월 최고치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이러한 랠리의 일부분이다. 7월 달러 약세는 원자재 시장에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 원자재 가격도 미국 연착륙 기대감,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으로 인해서 꿈틀대고 있다. 이는 역으로 현 인플레이션 둔화가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시점의 시각으로 보면 경기 침체 우려는 크지 않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 차트 분석가 의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증권사 리포트를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요. 1994년에 걸어봤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현재와 비견할 만한 금리 인상 공모는 1994년 사이클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1990년대 4차례, 94년, 99년, 2004년, 2015년인데 현재와 비견할 만한 때는 금리 인상 속도와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금리 수준, 빅스텝 등 세 가지 공통점을 고려했을 때 이때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4년은 패드가 인플레이션 안전 목표로 통화정책을 구현했던 시기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는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300bp 인상을 했고요. 현재는 2022년 3월부터 얼마 전 7월까지 1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525bp 인상한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1994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이와 같이 인상을 했지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다. 고용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경제 성장률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이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상승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이 빨간 선이 최종 금리 인상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고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강세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자면 1994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동안 증시는 큰 폭 하락을 했고 이때는 금리 인상 시점, 이때는 현재 7월 FOMC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일지에 대한 관심이라고요.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골디락스입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패드도 원만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1994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단순하게 비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골디락스의 현상이 이루어지려면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 발표가 지속되어야 되고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0일 날 발표된 CPI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낮아지는 상태에서 8월 10일 CPI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분위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료는 8월 10일 CPI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인데요. 공포지수, 달러 인덱스, 유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는 현재 20 미만의 모습을 보이면서 한층 더 안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세선 그었는데요. 이 추세선을 깨고 올라가고 이 16라인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빅스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점차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 100라인에 확실한 이탈이 온다라고 하면 미국 다국적 기업이나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원자재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유가인데요. 유가가 지금 작년 9월부터 이어온 하락 추세 채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200일 이평선도 돌파를 했는데요. 현재 다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다시 추세대로 들어올 것인가, 이게 향후 움직임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현 상승 추세에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50일 이평선과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거래 없이 계속 횡보를 보이는 구간에 있는데요. 50일 이평선의 지지와 현 상승 추세 지지가 중요하고요. 위로는 32,000달러의 돌파와 안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도 안전하겠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위대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리치의 말입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월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미증시의 핵심 날짜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반영되고 개장 전 발표하는 고용보고서로 인해 8월 4일 금요일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나올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